네, 소리,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주고등학교 교사 장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장전입니다. 자, 어, 오늘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두 이제 선생님이든 학생분들이든 도움이 되게끔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 재시험 면접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면접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어저께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어저께 들었던 선생님 분들은 아 복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 이제 대학별로 차분히 이제 분석해드리고 그다음에 MMI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연수 전에 한번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면접 문제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문제 풀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막 이제 이렇게 너 풀어봐라 막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학생 실력이 교사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까? 이 질문인데 답은 실은 뛰어넘는다입니다. 실은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올림픽도 있었는데요. 코치분들이 선수들보다 더 기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나 실은 어떻게 하면은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고민은 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 문제가 어렵거나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에서 합격할 만큼 단기간에 이제 훈련하면은 단기간에 이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포츠로 한다면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그래야지 이제 기록들이 잘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여태까지 1학년 때부터 쭉 꾸준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왔잖아요.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맞춘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아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렇게 맞춘다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이걸 문제를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막 어떤 무슨 이렇게 예상 문제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재시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말에 한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수능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면접에 준비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면접에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면접 대 방법은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실력. 결국에는 가장 좋은 면접 대비법은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내용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면접은 어쨌든 간에 대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마이크를 켜고 저랑 같이 얘기한다면 그것도 면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면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는 게 면접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면접은 지원 면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지원 분야의 자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자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품이나 소질 이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원 분야의 능력과 실력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재시험 면접은 특히나 그 지원 분야의 능력과 실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면접 평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니 뭐니 해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태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의 그 크기라든지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긴 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특강을 이제 갔다 왔는데 그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면접을 할 때 너무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울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은 울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울지만 눈물은 흘려도 대답할 건 다 대답하고 나와야 된다. 내용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전달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예, 하지만 어투라든지 태도나 이런 것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히나 구술 평가거든요. 밑에 있는 오럴 테스트인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학업 소양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 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 신문 기사가 지금 보시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AI 시대, AI 시대에는 어때요? 어떤 텍스트만 있다면 그 AI에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 학생의 자질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네, 옛날 방법으로 돌아간다. 면접으로요. 예, 면접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학생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학 면접, 대인 면접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늦게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면접뿐만 아니고 대학원 면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사회 나가면은 그 회사 면접 뭐 이런 것도 취업 면접이라든지 면접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실은 결혼할 때도 면접하는 거잖아요. 그 장인어른하고 면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면접을 통해서 또 본인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접의 이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접이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결국에는 면접관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뭐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질문에 꼬리 질문한다든지 이런 인터뷰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듣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듣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기술들이 이제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에, 답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답을 한 거 안에는 실제로 어떤 내용들 안에 그런 그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면접관은 그걸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면접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단정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발도 단정하게 면접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하시고요. 복장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되게 생각하기에 단정한 복장하면은 교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교복은 절대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교복을 입고 가게 되면 학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0점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복을 깜빡하고 입고 갔다.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해도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졸업 가운 같은 거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보이게끔 대학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까요. 물론 이제 안 입고 가는 게 좋지만 입고 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보시면요. 차분함하고 자신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할 텐데 차분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를 주는데 문제를 주고선 너 풀어봐라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얘잘못 푸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주네 못 푸네 그러면은 뭐 힌트를 준다든지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힌트를 잡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함은 진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신감 갖고 나 이거 풀 수 있다. 원래 수학 문제 특히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뭐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가능성이 있어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못 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풀 수 있어도 못 풀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하는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말 자르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그렇긴 한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끝까지 경청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답변할 때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느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평소처럼 답변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좀 어깨를 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는 등을 이제 완전 기대지는 않고요. 살짝 띄어서 예, 이렇게 좀 약간 긴장을, 몸에 긴장을 주기는 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게 긴장을 주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자세나 아니면 손 자세 같은 경우도 좀 참고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이제 어저께도 요 내용을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면접이라고 하면은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결국에는 그 아는 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몰라, 자꾸 이제 합격하고 싶으니까 막 조바심이 나서 몰라도 막 아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솔직한 게 최고예요. 면접에서는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거기서 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식들이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접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평가자, 인터뷰어가, 그죠? 예, 인터뷰어 같은 경우는 그 채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점 기준에 맞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 학생은 선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면접 그냥 학생부 면접인데 학생 뭐 어떤 과목이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떨어뜨리려면은 1단계 통과시키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 과목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성적이 안 나왔는지,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그 과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서 그걸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 사람이 뭘 듣고 싶으신지를 생각하고 예,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괄식으로보다는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도 점수를 얻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재신문 면접을 하니까요. 재신문이 있고 그 밑에 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논제라고 하면은 이게 재신문을 자꾸 이게 뚫어져라 막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논제를 먼저 보고 이것만 대답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신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예, 면접실 위기 상황 뭐 이거는 재시문 면접뿐만 아니고 일반 면접에서도 예,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질문 받았는데 이용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아는 척한다. 아니죠, 그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척한다가 아니고 뭐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돼요. 이게 어쨌든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저 면접관이 빠르게 물어봐서 내지는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세거나 뭐 이래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들었으면 이해가 잘 안 가면 다시 질문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건 없어요. 그거에 관련된 개념이나 내지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리하고 아는 만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모를 때 이건 어떡하죠? 정말 모르면? 네, 그럴 때는 죄송한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다시 학습하겠습니다. 하중 정도로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예, 거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긴장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결정하기 힘든 질문을 받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학생부 면접하고 그다음에 그 MMI 쪽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은 좀 다른데요. 이 학생부 면접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은 실은 MMI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희망할 때도 있어요. 그 대학의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진짜 곤란한 그냥 질문이었다면, 결정하기 힘든 질문이었다면, 그때는 그냥, 그냥 먼저 뭐, 그저 교수님 또는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선임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먼저 상의하겠다 하고 열린 답변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압박을 받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막 너무 이 면접 상황을 이게 합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긴장하고 내지는 막 그죠? 이 경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편하게 좀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입 면접,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면접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지는 이제 위기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면접은 실은 어쨌든 간에 이 대입은 되게 중요한 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입 용어. 전형, 요강, 원서. 예, 물론 이제 이미 고3 학생들이니까 원서를 다 냈죠. 전형은 뭐냐면 뽑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을 뽑는 방법이 전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마 종합 전형, 그래서 재수능 면접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강, 전형은요, 요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강은 뭐냐면 뽑는 방법을 적어놓은 지침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강에 당연히 면접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원서 지원한 대학에 요강 혹시 안 본 친구들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뽑는 방법이 버젓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면접에 관련된 내용도 무조건 있습니다. 면접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대학에서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막 소송 걸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요강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요 전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강을 읽어보셔라. 그래서 대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뭐 블로그도 많이 이제 참고하시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는 절대 보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은요, 이 대입 같은 경우는 너무 갑갑한 게 너무 이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돈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다 뛰어들어요. 이 대입 시장에 막 다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눈길을 끌어야 되고, 관심을 이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자극적인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정보는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보면은 아로리라고 있는데 혹시 아로리 아시죠? 그죠? 아로리가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종합전형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로리, 서울대 아로리를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요 대학교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형 안내자료, 여기 밑에 있는 건국대인데요. 건국대 뭐 이런 전형 안내자료 보면은 학생부 이주 전형 가이드북 이런 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면접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에서 직접 나온 정보가 제일 유용한 정보다. 그 다음에는 실은 교육청에서 나온 정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뭐, 강의 자료에다가는 안 넣었지만 제가 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셔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재심 면접도 크게 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요, 결국에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엔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경북 학생들이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경북 학생들, 그러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은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우수성이 어떤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도 실은 저희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같이 둘이 이제 같이 차 마시다가 간식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간식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집 아들이요. 다 찾아 먹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 아들이요. 먹는 데 있어서는 어마무시 우수해요. 근데 얘가 제가 먹는 데서는 우수한데 국영수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요. 이게 결국에는 문제죠. 근데 대학에서 그러면 저희 아들을 뽑을까요? 먹는 거 잘 먹는 친구?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뭐 외식조리학과나 아니면은 뭐 그죠 식품영양학과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먹는 것도 능력이 되지만 실은 내가 의대를 간다 뭐 내지는 뭐 미술 뭐 미대를 간다 이럴 때 먹는 거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뽑힌다 이거는 분명한데 결국에는 어떤 학생 뭐가 어떤 분야에서 우수하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수하냐 그 다음에 누가 그 우수성을 평가하느냐.
그다음에 배운 거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서 정말 어떤 방면에서 우수한 건지, 그다음에 지금 이 면접, 특히나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면접 상황에서의 우수성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강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강에 그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영 요소들이 다양하게 이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요소들마다 어떻게 우수성을 평가하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학생부까지 다 넘어갔죠. 학생부는 이렇게 그죠? 기재됐을 때 우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넘겼고 지금 남은 건 이제 면접이나 논술 그다음에 수능 이런 게 남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 성적 진짜 중요해요. 실은 뭐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예, 정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면접에 완전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그죠? 뭐 올인하는 것보다는 수능 공부도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시험 면접 중에 수학이나 과학 재시험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또 면접을 더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소홀히 하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루틴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잠 자는 시간,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요 딱딱 잘 지켜 나가는 게 루틴을 계속 루틴대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입결이 가장 중요하죠. 입결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입결은 어떤 전형을 가지고 입결이 만들어졌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을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면접도 실은 본인의 이제 우수성 내지는 본인의 장점, 뭐 본인이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가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면접 영향력 어저께도 잠깐 이제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1단계에서 통과 이제 1배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대학에서 만약에 30명 뽑아. 근데 이제 면접을 뭐 90명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3배수를 일단 선발한 거거든요. 그럼 1배수 안에 있는 애들은 면접이 없다면은 서류 100% 전형이었다면 합격할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율들 보시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립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1배수 안에 있는 학생도 절반 이상 탈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면접에서 잘 못 말해. 내지는 예,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배수 밖의 인원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다? 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불러줬다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배수 밖에 있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2배수 뽑다가 3배수 뽑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배수 바깥에 있던 학생들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을 불러주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올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의 분류는요. 요거는 뭐 면접의 분류는 일단 평가로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고 적성이나 인성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학생부 기반 면접 있고 질문 기반 면접 있고 재실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 기반 면접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를요 질문도 다 올려줘요.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줘서 질문까지 다 알고 들어가는 면접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원은 1대 다 면접 또는 다대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다대다 면접은 실은 교대에서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대에서만 하고요. 우리는 뭐 교대 면접을 생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른 뭐 요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1대다 면접인데요. 1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생부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명이면 아마 한 분은 전임 사정관님, 한 분은 위촉 사정관님일 겁니다. 전임하고 위촉의 차이는 전임 사정관님은 뭐냐면 입학처에 소속돼 있으셔가지고요. 예, 고등학교 사정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막 홍보도 하시고 교육과정도 다 보시고 서류도 많이 읽어보시고 학생부도 많이 읽어보시고 학생들 인터뷰도 많이 한 이런 분들이 이제 전임 사정관님, 입학처에 소속된 사정관들이고요. 위촉 사정관님은 교수님들입니다. 그 과 교수님들. 그래서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1대 다 면접에서 두 분이다 그러면은 아마 예, 재시험 면접
말고 일반 면접인 경우에는 아마 한 분은 위촉 사정관님, 한 분은 전임 사정관님일 겁니다. 1대 3 정도 되면은 전임 사정관님 한 분, 그다음에 위촉 사정관님 두 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셔서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전문적인 것들을 학생부 이제 전형에서도 막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실은 한 분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평가 방법이 중요하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뭐가 우수하냐? 어떤 방면에서 우수하냐? 누가 봤을 때 우수하냐? 그다음에 어떻게 우수성을 평가하느냐 이건데 면접에서의 평가 방법은 이세 가지입니다.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비구조화 면접은 뭐냐면요. 구조화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점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얘기를 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했던 사전에 면접하기 전에 그 만들었던 채점지에서 그걸 얘기하면은 점수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잘 면접을 했다 그래도 채점 기준이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면접이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화 면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어디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구조화 면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MMI입니다. MMI는요, 실은요, 잘하는 학생들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애들 떨어뜨리려고 하는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비구조화 면접은 어떤 거냐면 완전 그 채점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뽑고 싶으면 뽑고 아니면 떨어뜨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구조화 면접은 거의 없죠. 이 비구조화 면접은 외국에서 실은 많이 합니다. 뭐, 그죠? 외국 유학 나갈 때 면접에서 하는 면접이고, 반구조화 면접이 어떤 거냐면, 구조화가 돼 있어요. 점수 채점 기준이 있는데, 이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채점자가 점수를 더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반구조화 면접으로 돼 있고, 구조화 면접으로 돼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사전 기반 사전 질문 기반 면접은요. 이런 학교들이 사전 질문 기반 면접인데 오늘은 뭐 우리 대상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당연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는 면접이고요. 실은 서울대나 고대, 연대는 아닙니다. 연대 성균관대는 아니고요.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 면접 시간 내에 만약에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됐다. 재시험 면접이 빨리 진행됐다 하면은 학생부 면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하고 서울대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학생부 면접을. 재시험기만 면접은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카이스트, 켄텍 이런 학교들 주요 대학들이 이제 재시험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학교들은 학업 역량을 측정하려고 하고 서류 이제 문제를 출제 문항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학은 서류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1대 다면접이고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의예과 면접은 적성이나 인성이나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실은 학업 역량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인성이나 적성만 하는 데도 있고요. 학업 역량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출제문항 면접이고 1대 다면접이고 보시면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다음에 초등 면접, 골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선 적성 학업 역량 면접이고 하는데 1대 다대다 면접도 있고 반구조화 면접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절차는요, 뭐 어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1단계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면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고사장이 생각보다 다른 데 배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엔 이제 성대나 이제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캠퍼스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고사장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실 입실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배정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맞추는 것보다 진짜 30분을 일찍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도요, 시간이 넘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이제는 되게 깐깐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늦게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들어와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경북은 조금 이제 서울 만약에 학교를 지원했고 이제 한다면은 좀 일찍 도착해서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리미리 캠퍼스 정문에 아마 1시간 전에 도착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번호하고 블라인드 상 준수하고 면접실 가서 면접하시고 종료하고 퇴실하신 다음에 실은 이제 여기 3번부터는
그 대학원생들, 주로 대학원생들이 이제 진행 요원이거든요. 진행 요원의 그냥 안내에 따라서 쭉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요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막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시키는 대로 하셔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 학생부 기반 면접 잠깐만 말씀드리면은요. 학생부 기반 면접은 활동 확인 면접하고 역량 확인 면접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확인 면접은 사실에 어떤 그 활동을 진짜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의미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활동 확인 면접이고 역량 확인 면접은 이제 뭐 내용 개념이나 그런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얘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서요. 이 역량 확인 면접에서는 내용을 설명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 활동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면접이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요 무조건 학생부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표 쭉 칠하셔가지고 쭉 칠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쭉 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참여했는지, 팀 과정 어떻게 구성했는지, 뭐 과학탐구 자료 어떻게 찾아봤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쭉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요, 진짜 꼼꼼하게 조금 준비를 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궁금해 하거니까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학생부 기반 면접도요, 실은 대학에서 공개한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저 교재에는 없는데 요게 이제 요게 그 학생부 면접 그 링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채팅창이 지금 열려 있나 모르겠다. 예, 채팅창이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뜨나요? 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PT에도 잠시만요. PT를 내봤네. PT에도 지금 이제 제가 올려다 드렸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어,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요 본인이 지원했던 대학들 있잖아요. 동영상들을 대학에서 다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고대하고 연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고대는 진짜 잘 만들어 놨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과정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요거를 참고하셔서 면접 동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원한 대학 그다음에 비슷한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반드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좀 안내해 드리면요. 이것도 뭐 그저 학생부 기반 면접이든 재시문 면접이든 간에 면접 아카이브라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신고의 하진수 선생님께서 학생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이 아카이브거든요.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면은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고려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 돌아오면요. 사례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사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뭐 특기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차분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면접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뭐 재시문 면접뿐만 아니고 서류 기반 여기 재시문 기반 서류 기반 면접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찾아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면접에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된 정보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실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대학교 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것도 도움이 충분히 되니까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대학들 제가 채팅창에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재시문 면접이라든지 일반 면접 모두 다 해당하는 거니까요. 면접 답변 준비입니다. 이건 뭐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도 그렇고 실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문 재시문 면접은 솔직히 조금 준비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답변을요. 이제 준비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학생부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AI가 주목받는 시대 국문학이 과학기술에 대체될 수 없는 분야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동국대 전혀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거 챗GPT에 넣어보면 돼요.
예, 그러면 챗GPT가 잘 설명해 줍니다. 예, 잘 설명해 주고 답변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답변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뭐 예, 이런 거 도움 받으시면 충분하게 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그냥 가져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 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제너럴한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면은 결국에는 이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답변 안에도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신봉하거나 너무 이걸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AI는 원래 그런 거예요. 참고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유의할 점. 근데 이거는 재시험 면접에서도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상 질문을 외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외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들어갔는데 까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질문을 만들고요. 답변은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키워드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냥 플런틀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계속 저 이제 요거는 이제 시립대 입학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암기 대회는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면접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소통하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다다다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상 질문을 만들었는데, 다른 얘기를 이제 나왔어. 질문 나왔어. 그러면 자꾸 예상 질문 쪽으로 이게 돌리려고 그래요, 답을. 무슨 얘기냐면은, A를 물어봤어. 뭐, 예를 들어서 과학 토론을 물어봤는데, 나 과학 토론 준비 안 되는데, 과학 실험은 준비했어. 그러면 과학 실험에 대한 걸로 싹 돌린단 말이야, 얘기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과학 토론에 이어서 또 질문이 또 이제 준비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꼬리 질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답 이제 그죠? 예, 예상 질문을 너무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진짜 뭐 안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수능 공부도 오히려 되게 설명하듯이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풀 때, 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남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능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면접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못하면 진짜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에 따라 뭘 더 생각했는지 실제로 해봤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1학년 때 했던 활동이 그렇게 깊이가 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지적 그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때 했던 활동은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어떤지 그런 의견이나 내지는 그런 적용점이라든지 확장성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건. 자, 이제 대학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서울대죠. 서울대는 이제 지역 균형, 일반 뭐 농어촌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일 이제 주로 이제 지원하는 쪽은 지역 균형이나 일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지역 균형은 지역 균형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요. 일반 전형이 재수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2단계 보시면은요, 그저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근데 제일 갑갑한 게 뭐냐면 이 경쟁률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의 그 뭐죠? 저기는 한정돼 있거든요. 실은요. 풀은 그렇잖아요. 막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서울대를 쓰고 싶다. 물론 이제 뭐 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그죠? 내가 서울대 한번 써봤어 이런 것 때문에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고 뭐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를 지원하는 그 풀은 얼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작년부터 이게 뜨기 시작했어요. 예, 서울대가 직윤이든 일반이든 작년부터 이렇게 경쟁률이 실은 특히 일반 전형은 너무 많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뭐 언론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의대 뭐 증원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하지만 제일 저건 뭐냐면 자소서가 없어져서 그래요.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예, 다른 학생들 반수하는 인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종합 전형에도 그냥 원서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는 연세대, 연대 애들이 반수해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쫄지 말라는 거야.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 그래도 반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역들이 예,
우선적으로 실은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원했던 애들은 이미 평가가 이제 된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면접은요, 요거 ROL이 들어가시면 이 면접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ROL을 꼭 확인하셔라. 서울대 면접은요, 서류 기반 면접 있고 재시문 활용 면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시문 면접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쪽은.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재시문이 다릅니다.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확인하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저희 학교에서도 예전에 그 이 학생이요. 원서를 지원하고 봤더니 저희는 원래 뭐 여기 오기 이런 과를 지원해 하고 이제 했는데 얘가 다른 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수학 관련된 그 면접이 나오는 과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생명과학과를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와, 근데 문제가 아니죠. 1단계가 통과해 버린 거예요, 얘가. 와, 대박이죠. 근데 얘는 생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뭐, 그죠? 뭐, 하느라고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생투까지가 시험 범위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 네, 붙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면은 실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지금 뭐 투 과목까지 이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준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준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은 보시면은 1대 다면접이고 15분 내외로 평가를 하는데 별도의 답변 시간을 부여하는데 30분 또는 45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45분입니다. 자연계는 45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그다음에 수의대, 치대까지는 이 재시험 면접에다가 이제 MMI 같은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은 얘는 이제 10분씩 4개 면접실, 수의과 대학은 10분씩 5개 면접실, 의대는요 매년 바뀝니다. 그 해마다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도 뭐 이런 식으로 재시문에 관련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MMI 준비하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는요, 교직적성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시문 예시는 요런 게 이제 재시문 예시로 올라와 있는데, 인공지능 뭐 이슈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좀 말씀드리면은, 음, 서울대 사범대학을 준비하시려면은 교대 문제 보시면 좋습니다. 교대 문제들도 지금 오픈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대 문제들이요, 서울대 사범대 준비하기에는 좋은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 균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지역 균형이나 기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저기죠 인적성 그냥 서류 면접 저기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의과대학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면접을 이게 이제 요강에서 딴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회 시스템 1대다 면접 서류 제출을 참고해서 추가 질문할 수 있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하는 그 면접관이 재량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구조화 면접이다. 이런 게 확인할 수 있죠. 반구조화 면접이다. 지금 보시면은 단순 정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 제시문하고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 사이에 뭐라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실제 면접 출제 범위입니다. 서울대 면접의 출제 범위는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아 안 했는데 큰일 났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수능 공부하시고요. 기아가 들어가네. 그래서 기아를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요. 서울대 면접은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한 3, 4년치만 좀 구해서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나오는 파트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만 조금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 파트만이라도 좀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실은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에요. 이 지금 보면 자연에서는 수학, 그다음에 수투, 미적분이 가장 메인으로 과목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나머지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예, 2까지 다 들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라생지가 들어가는 과목인데 투 과목 솔직히 지금 조금 좀 투를 수능 선택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공부 양이 적거나 실은 지금 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 출제 과목입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은 공과대학은 다 수학입니다. 그다음 첨단융합도 수학입니다. 그다음에 약대가 수학인 것도 독특하죠, 그죠? 이 과들을 산림과학부도 하고 약대를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명과학이 아니고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천문학부는 달리 물리가 나오고 화학부나 화학교육과는 당연히 화학이 나오겠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응용생물화학부 요런 데는요. 예, 어떻게 선택하냐면 화학을 선택하든지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들어온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예,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예, 이 과목 이 면접 볼 수 있는 단위들은 예, 요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예, 볼 텐데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얘가 뭐냐면은 얘가 제시문이고요. 얘가 논제예요. 예, 논제고요. 그래서 논제부터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보시면은 논제 보시면 뭐예요? 거리 구하는 거죠. 그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예, PA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 먼저 읽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드린 제시문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요거부터 읽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을 때 이거 값을 A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A로 어떻게 하면 돼요? 식을 다 변형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 얻은 식을 FA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걸 함수로 만들었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뭐 하는 거죠? 뭐 시키는 거죠, 우리한테? 미분시키는 거죠, 미분. 이런 게 이게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미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지식들을 쫙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fx 이퀄 t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학생들 다 대답을 잘 하죠. 그죠? 예, 경북 친구들 뛰어나니까 뭐죠?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떡하지? 어떡하죠? 정의역, 치역 생각하셔야 되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대칭성이 있냐 생각하셔야죠. 대칭성 있으면 어때요? 절반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그냥 다짜고짜 미분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역, 치역 그다음에 그죠? 예, 대칭성 확인하고 미분하고 미분해서 끝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무한대로 돌려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돌려봐서 어떻게 돼요? 그 극한각까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울대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또 도형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도록 이렇게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삼각형의 뭐 넓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겠지만 곡선의 넓이를 물어보게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적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돌아가서 보시는 겁니다. 이제 제 과목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저 과목은 수학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방정식이 들어와 있고요. 각각 PQ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Q 이제 잡혔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PQ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답을 일단 볼게 이게 이제 이 출제 의도나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서울대 ROE에 다 있거든요. 예, 다 있으니까요. 이 보시면 되고요. 예, 그냥 원래 그 저기 한데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예, 이거 제가 4년치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그냥 서울대 기출문제 4년치 모아놓은 거 채팅창으로 올렸습니다. 예, 올렸으니까요. 예, 만약에 서울대에 수학 쪽 면접인 친구들은요,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파일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작년 문제고요. 지금 이제 작년 문제인데 문항 해설이나 출제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풀이가 있습니다. 실은 이 서울대 요 지금 방금 올려드린 파일은요, 풀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풀이를 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실은 이제 매년 풀이를 해서 올리는 이제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입니다. 부산교육청 선생님들이 그 수리논술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리논술 나침반이라는 책에 서울대 일반 면접의 제시문 문제도 다 풀어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게 중요해요. 답이 없으면 이거 준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과정,
복잡합니다. 네, 서울대는요, 계산은 일단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수능할 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때 계산을 좀 빠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이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를요 다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면접 때. 면접 때는요 딱딱 키워드만요. 방정식은 이게 접선을 생각해 보면은 식이 이렇게 돼서 그 접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은 말씀해 드려야 되죠. 이 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답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면접이니까요. 이게 칠판에다 그러니까 칠판에다 적을 때도 다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시간이 15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딱딱딱 설명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계산이 복잡하다. 요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1-3번 같은 경우는 미분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미분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내용들도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요 답부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답부터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답부터 그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답이 맞았을 때는요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답 맞았네, 잘 풀었네. 그리고 이제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답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 아이디어는 어렵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그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식변형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서울대 문제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 이따가 다 문제는 드렸고 풀이도 다 이따가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울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이게 잘 풀리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수능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수학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연대 논술 문제랑 거의 흡사한데 특징이 뭐냐면요. 함수를 복잡한 함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범위를 나눠서 그 케이스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게 논리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그래서 복잡한 함수, 범위를 나눠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과학입니다. 뭐 저 생명과학 잘 몰라요. 생명과학 잘 모르지만 뭐 생명과학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여쭤보니까 투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투 과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내용들 보시면은 일단 요게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개념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 개념들. 요 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 개념들 있죠. 이거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틈틈이 이게 그 실은 틈틈이 정리하셔야 되고 투 과목 같은 경우 EBS나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요. 아니면 교과서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 개념은 반드시 정리해놔라. 그래서 뭔가 물어봤을 때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끔만 연습하시면 돼요. 실은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저 말고 이제 우리 해석연구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친구들 만약에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개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얘기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친구랑 면접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은 기초 개념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주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된대요. 저도 안 해봐서 과학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 대비 문제들을 이렇게 EBS 이거 그죠? 뭐죠? 수능 문제나 아니면은 그 모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 풀이하고 해설 적고 스스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수학도 어떻게 되냐면 못 풀어요. 이게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풀이만 일단 쭉 따라 적어요. 초기 버전입니다. 초기 제일 처음에는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풀이만 쭉 따라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텝별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스텝만 기억을 하세요. 스텝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없애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뒤에다가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후기 보시면은요. 이해는 이제 제시문 문제풀이였는데 뭐냐면은 수능 문제하고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접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해라. 저랑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이거 오래 올라온 건데,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재면서 기출 문제 풀어보는 거 당연히 좋고,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써가는 거. 그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문제 푸는 게 완전 다른 일이니까 면접 전에 어떻게 한다? 설명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데 이게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수능 문제로도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말로 설명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내가 아는 거거든. 진짜 아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금 빼서요. 수능 공부하다가 조금 머리도 식힐 겸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한번 내가 써보면서 설명하듯이 예,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예,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스텝 을 이제 본인이 머릿속으로 이제 해야죠. 답 보고 이제 스텝 만들었다면 나중에는 본인이 스텝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활동지도 다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수 있게 이제 활동지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화학 준비한 친구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화학2 개념을 공부하면서 3, 4일에 한 번 정도 화원 보고 화2는 수능 준비 안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개념에 집중을 더 많이 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전에 그 화학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지금 면접 후기에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로리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은 아로리에 있는 내용이니까 올려보시면 돼요. 예. 음, 지금 아로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로리가 진짜 좋은 게 이 면접 안내 보시면 이 요 면접 안내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기들의 이런 것도 면접이 올라와 있지만 실은 여기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 학생들이 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 면접 동영상을 좀 따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같이 조금 한번 보시죠. 예.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잠시만. 이게 소리가 안 나오고 있군요. 제가 처음에 세팅을 잘못해서,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채팅창이 막혀 있어. 채팅은, 예, 잠시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때 소리 공유. 예, 예, 이제 들릴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뭐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이 면접이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일반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날고 기는 과학 천재분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컴맹은 아닌데. 제가 공유를 또 잘못했군요, 이번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다는 그 대목표를 가지고 선택한 방법은 교과서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 면접 주교재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를 제가 말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수업 첫 자리에 앉아서 모르는 건 진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해보고 그리고 3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생명교과를 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명교과 선생님께 면접 기출문제를 가져가서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듣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저의 과학 면접에서의 말하기 태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제 말하기 태도, 면접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또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교육청 모의 시뮬레이션 면접이었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런 교과 수업이나 선생님 그리고 교육적 면접 수업에서 답안 구성 방안이라던가 문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 꼬리 문제에 대한 감각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는 함께 붙은 친구들이랑 같이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전략이었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과서랑 프린트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다른 고급 지식은 몰라도 이 교과서 속 내용만큼은 이 면접장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친구들이랑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일주일 내내 도파민을 터뜨릴 수 있는 쇼츠나 릴스 이런 걸 다 끊고 친구들이랑 그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도 면접 화법을 위주로 말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게 어색하고 웃겼는데 하다 보니까 이 면접 화법이 입에 착 붙고 좀 면접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정말 말을 잘하던 사람도 많고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무기인 충실한 개념을 무기로 삼자라는 생각으로 크게 긴장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문제 푸는 방에서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진짜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안을 구성하고 나니까 한 꼬리 문제 한 문제 정도를 못 푼 상태가 되었어요. 다행히 그 문제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좀 마무리 문제여서 잘 대답을 할 수 있었고 한 면접장에서 2문제 정도를 다른 답안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방향을 잡는 힌트를 주셔가지고 잘 수용을 하고 문제도 잘 맞추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네, 지금 이제 동영상 보셨는데 이게 동영상 보시면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학생 어느 학교지? 내신은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또 저 뭐죠? 그 그 그다음에 어디 썼다 떨어 어디 쓰고 어디 붙었고 어디 떨어졌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예, 이게 청주 학생이었고 아이고 예, 청주 학생이었고요. 예, 내신은 이렇습니다. 내신이 그렇게 막 높진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합격한 학교하고 떨어진 학교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왜 어떻게 찾았냐면 지금 이제 동영상 또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제 이 학생이 요 서울대 인터뷰를 하니까 사교육 쪽에서 이 학생을 불러다가 또 인터뷰를 또 시켰어요. 예, 거기에 이게 정보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교육 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교육 업체에서 그 컨설팅을 받거나 이래서 된 학생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왜냐면은 서울대 아로리보다 늦게도 올라왔거든요, 이 동영상이. 근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유일하게 면접을 좀 봤잖아요. 실제로 본 거는. 서울대학교 이 면접 특징이나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다들 좀 이렇게 친절하신 분위기였어요. 제가 좀 유달리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게 서울대 면접을 갈 때까지도 기대가 없어가지고 긴장을 못한 상황이어서 모든 분들의 말이 따뜻하게 들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대기장에 있을 때는 저 빼고 모든 분들이 다 엄숙하고 진지하고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긴 한 것 같습니다. 자료 같은 거 보게끔 해주나요? 면접 1번 분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볼 수 있는데 1번 분 들어가시고 나면 다들 이제 자료를 놓고 가만히 대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 형평성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재시문 면접을 봤을 텐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적성 면접이랑 재시문 면접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뭔가 진짜인 사람을 뽑는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분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는 면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어디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재시문 면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시문 면접이 가장 저한테는 적합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시문 면접의 과목이 수학이었다면 전 곧장 인적성 면접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시문 면접에서 아, 내가 이건 찢었다 하는 면접 답변이 있을까요?
찢었다 정도는 아니고 약간 뭐 노크했다 아니면 긁었다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면접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분서라는 단어였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빙빙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뭔가 생명과학적 용어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셔서 그때 딱 머릿속에 이렇게 교과서 치치착 뒤지다가 분서 이렇게 해서 분서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한 게 두 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그렇게 수정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제 면접의 키였던 것 같습니다. 오, 좋다. 그럼 면접에서 추가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상황 같은 건 있었어요? 제가 면접 답변을 다 끝내고 나니까 1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거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건 교과과정에서는 안 배웠을 텐데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안 배운 거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당황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답변은 그냥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교과 지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틀렸을 확률이 99%이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뭔가 탈락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팁이 있을까요?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였던 것 같아요. 전국에 날고기는 과학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기본이었어요.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난 근본에 충실하고 후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면접 준비에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접 준비 한참 할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생원교과서, 생투교과서, 생원학습지, 생투학습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 보고 적어도 이 교과서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자 해서 개념 그리고 근본, 기본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었어서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이? 네. 그러면 혹시 면접 갈 때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나요? 딱 면접룩의 정석을 입었었는데요. 하얀 셔츠에 남색깔 조끼에 검은 슬랙스에 하얀 운동화 이렇게 가장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나로 딱 묶고 들어갔습니다. 앞머리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앞머리 입게 갔었어요. 그러면 기타 면접 관련 팁이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긴장을 못했다는 게 되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지식 내에서 모든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었고 후회하지 않게끔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예, 좀 준비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엄청 잘, 그죠? 예, 뭐 저 편해서 그런지 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정도는 없어요. 실은 정도는 없고, 기본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뭐 수학 제가 이제 뭐 수학 교사이기 때문에 수학부터 뭐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분석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학처에 있는 문제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교육청의 수련도 나침반 지금은 이제 면접 자료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주 출제되는 파트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함수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까 많이 출제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풀이를 끈기 있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근데 계속 계산 과정에서 이거 맞나? 이런 거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쭉 그냥 끌고 가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정리를 시간이 남으면은 검토하는 거지. 가면서 중간에 멈추면은요 결론에 못 다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틀려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힌트를 주세요. 계산 저게 맞는지 확인해 볼래? 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볼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힌트가 조금 적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은 그 면접 하고 온 친구들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힌트를 주는 이제 했을 때는 그걸 붙잡으면 진짜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요. 수능 고난도 문항이나 논술 기출 문제 같은 걸로 연습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께 이제 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답지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따가 다 드릴 건데 보면 이게 부산에서 나온 그 요거거든요. 그 문제죠. 그죠? 거기에 따른 답지가 다 있습니다.
답변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도할 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저희가 지도할 때는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얘가 막혔을 때 어떤 힌트를 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념은 이런 거고 그러면 학생이 개념을 못 잡으면은 한번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풀이를 단계로 잘라서 놓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쭉 풀어보고요. 답 쭉 한번 풀어보고 한번 실제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를 보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보면서 개념이나 출제의 의도나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학생 불러다가 준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개념이나 출제 의도나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단계를 나눠서 단계에 막힐 때마다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지식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지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하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아로리 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안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아까 전에 그 양식 지도안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리 뭐 사이트야 뭐 당연히 그냥 서울대 아로리 쳐도 나오는 거고 요 지도안 예시는 요거는 지금 아마 학생들도 실은 이 지도안 예시대로 지도안 예시를 실은 학생들이 만들면 그러면은 뭐 그것도 준비가 되는 거니까 지도안 예시 파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진짜 중요하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리노술 나침판 대신에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는 그 면접 자료집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교육청 거. 예, 부산교육청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충북 진협 충북 진협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충북에서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제시어 면접 분석 문제를 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이제 부산교육청 거는 실은 과학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충북 진협 쪽에는 과학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진협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도 좀 다운로드 보셔도 되고요. 그죠? 선생님들은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대입니다. 빠르빨리 이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대는 이제 계열적합만 이제 그 제시문 면접이죠. 그다음에 그 보시면 이게 수능 바로 전이에요. 면접 일자가 그래서 되게 조금 예, 준비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차분히 이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야 뭐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 면접평가는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요. 일부 과들을 제외하고는 재미분 기반 면접인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요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요, 이거 보면 보죠. 평가 점수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점 청토가 이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요거까지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고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 태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면접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대 이제 학풍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렇긴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이 이렇게 점수가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결국 그러니까 답은 되게 열린 답변인데 열린 답이거든요. 실은 어떤 그 제시문에서 단어를 뽑아내고요. 그 단어를 적용하고 이게 이제 단데요. 실은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제시문에 따라서 학생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답변을 할 때 단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실은 이거를 근거로 얘기할 때부터 채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 단어를 뽑았는지. 그다음에 그 답을 뽑았다 그거를 적용할 때 이게 논리적인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대는 좀 거의 구조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면접 태도는 실은 이게 이제 반구조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답변을 구성하다 보면 이거는 이거는 거의 구조화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금 보셨지만 이게 척도가 분명하잖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면접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기만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인적성 면접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 재밌는 거는 인성이 40%. 인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대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가는 호르몬 항상성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이제 그 화석 연료 소비에 관련된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거를 치환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완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주사로 보완하는 거고, 얘가는 치환하는,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라버는 이건 뭐죠? 치환적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나는 이제 어떤 거, 뭐가 부족할 때에, 그죠? 부족할 때 뭔가 해결하는 거니까 공통점은 부족이나 결핍이나 이런 걸 쓰면 되고, 차이점은 요거는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쓰게 되고, 얘는 이제 대체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은 가에서는 이제 다는 어쨌든 간에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했으니까 얘는 뭐죠? 뭐 다른 뭔가 더 뭐 그런 뭐 행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더 보완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로 이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답변은요 다 달라요. 단어들 다 다를 수 있지만 실은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자연 문제예요.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하고는요 스타일은 비슷한데 인문은 제시문이 인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연은 제시문들이 일반적으로 과학 제시문이나 수학 제시문이 좀 많다. 이 정도의 차이지. 그렇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 답안들 이런 게요, 완전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실은. 완전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채점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 아까 전에 안내해 드렸던 그 면접 동영상 요 아까 전에 그 올려드렸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가 동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올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굿 샘플 잘 된 거랑 잘못된 거랑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건 먼저 보시고, 그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연대입니다. 연대는 이제 추천형, 활동 우수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거는 틀렸네. 올해부터는 추천형이 면접이 없어졌죠. 죄송합니다. 올해는 활동 우수형, 그다음에 이제 국제형 전형의 국내고 전형, 이런 데는 이제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면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요거 면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연대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요. 연대 지원한 학생들은 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방식이 변경되는데 보시면은 옛날에 그냥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는데 지금은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 면접을 한답니다. 그래서 과학 면접, 원래는 과학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인문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의대는 좀 다르고요. 이 의대 빼고는 그건데요. 지금 이제 제일 저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연대는요,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 불러다 놓고 이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면접을 하러 갔는데 그죠? 녹화 면접을 하니까요. 이건 조금 좀 이상한데 코로나 때 도입된 건데 아직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부터 좀 보시면은요. 모집 단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심은 중심이고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고대랑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고대랑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달라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연대 면접은 서울대의 인문 면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인문 면접 쪽하고 비슷하니까 혹시나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 하나만 올려놨거든요. 하나만 올려놨는데 더 연습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거 인문 면접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문항은 이런 건데 제시문은 나, 다라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하는 거, 이 가나다를 비교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제시문은 아니고요. 제시문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어떤 이유를 하는지 다 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본인의 시각을 보다는 본인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적용해보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하셔도 좋고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가 지금은 그저 인문 것들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아마 제시문은 자연 쪽에서는 좀 자연 이렇게 과학 제시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고른 게 그 저기 뭐죠? 그죠? 그 고른기회 전형 쪽 그쪽 기회균형 그죠? 여기는 기회균형 쪽 거 보시면 작년 거 기회균형 쪽 거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작년 재작년 거 연대가 이게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연대는 비대면 방식인데요. 아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도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연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시문 분석 8분에 녹화를 5분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되게 긴장된대요. 그 다음에 녹화 시간이 너무 재신문 분석 시간도 짧고 녹화 시간도 너무 짧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녹화를 해보고 찍어보고 보고 찍어보고 보고 시간 체크하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찍어본 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적성 면접을 하고 서류 확인 면접을 2차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 성대입니다. 성대는 과학인재 전형에서 제출 면접이 있고요. 탐구형 면에서는 일부 계열, 일부 학과들에게 이제 일부 학과들은 제출 면접을 합니다. 과학인재 면접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과학인재 전형 자체가 그 뭐 특목 아니 저기 뭐죠 특목고들 그러니까 뭐 과학고나 영재고를 뽑기 위한 전형 아니냐 뭐 그렇게 뭐 해서 좀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시간 보시면은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구술 시간만 준수하면 돼요. 순서하고 구술 시간. 그래서 수학 3분, 물리 2분, 화학 2분, 생명과학 2분. 이래서 총 몇 분이죠? 9분 동안 다다다다다다 설명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대 문제는 보시면 왜냐면 3분 동안 이거 설명하는 거 아까 서울대 몇 분이었죠? 15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성대에 과학인재를 지원했던 친구라면은 요거만 가지고도요. 작년 기출 문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기출 문제랑 작년에는 모의 문제를 줬거든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연습하셔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물리도 이게 끝입니다. 끝.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읽어봐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인재 쓴 친구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실은 2까지 시험 범위는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원 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형의 교육 계열은 교직적성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또 AI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과학과는 스포츠 과학과대로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올해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실은 자유전공이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강에도 없어요, 내용이. 자유전공에서의 재시문 문제는 뭘로 나올 거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선행학습도 없죠. 왜냐면 작년에 자유전공을 탐구형으로, 그죠? 면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실은. 따로 물어봤더니, 의대의 딜레마 문제, 의대의 딜레마 문제, 거기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지원한 학생들은 그냥 의대 문제 중에 이 일반 면접의 딜레마 문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 과목은 수학, 그다음에 과학의 물화생 중에 한 과목 선택하고 영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지원한 학생들은 꼭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서울대랑 거의 그 난도는 뭐 서울대보다 살짝 아래 위 모르겠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얘도 어쨌든 수학 문제입니다. 어쨌든 수학 문제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자신을 믿고 끝까지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작년에 실은 이게 1학년 범위가 추가됐거든요. 1학년 범위를 추가했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도형하고 함수 내겠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실제로도 도형 문제가 나왔고요. 이 원 도형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건 이제 작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서울대랑 비슷하게 투 과목까지 출제하고 연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계산 과정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화학은 원래 계산이 수능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준비하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쭉 계산을 끝까지 진행해라. 요 정도의 팁을 드립니다. 근데 영어 문제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다른 학교랑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은 보면 과학 지문이에요. 보니까 제가 한 3년치 보니까 다 과학 지문들이었고요.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채점 기준이 딱 명확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1점. 이런 식으로. 예, 이 단어가 들어가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들어가면 2점, 하나만 들어가면 1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간에 꼭 대답해야 되는 것만 뽑아서 그냥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좀 약간 긴 지문인데, 예, 그래도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캔택인데요. 캔택은 보시면 창의성 면접하거든요. 창의성 면접은 뭐냐면은 요거 이제 캔택 패키지라는 거를 이용해요. 얘네들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캔택 패키지는 그냥 그 저거처럼 보시면 돼요. 보드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보드 게임처럼 이런 게 이제 요런 조건들을 주어주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없어요. 실은 답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문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설비를 어떻게 발전 설비를 어떻게 종류하고 위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뭐 지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절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작년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 문제는 어떤 이제 뭐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죠. 뭐 전염성이 확정된다든지 뭐 세계 박람회 뭐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실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예, 이런 실행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건지 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 구성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그죠? 그 보드 게임 같은 거 펼쳐놓고 본인이 했던 설계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뭐 다른 보드 게임 많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에너지 공과대학이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 예, 그 과학 지식들,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사회환경적 영향,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 학습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얘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조금 지식들을 좀 익혀놓고 이거 이 지식들을 좀 익혀놓고 가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재시험 면접 준비는요, 어쨌든 간에 고사 일자, 시험 과목 범위,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강 꼭 보셔야 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대학에서 주는 정보가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제 문제 기본은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의 개념들을 꼼꼼하게 학습하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찍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칠판에 이렇게 적는 연습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걸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MMI입니다. 예, MMI를 보시면은 MMI는 방이 여러 개예요. 방이 여러 개고 돌아가면서 10분씩 끊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면접인데요. 지금 보시면 MMI 하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서울에 뭐 카톨릭대나 아주대 이거 서울대 카톨릭 의대는 서울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뭐 한림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이제 면접들을 MMI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MMI 아닌 의대도 있어요. MMI 의대도 있고 아닌 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요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강에서 반드시 하시면 되고 근데 스타일도 좀 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대도 반개 수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을 하고 서류 기반 면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인적성 저 패스페이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서류 기반 면접방, 재수 면접방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일단 가치 판단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보셔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요 가치 판단 문제에서 그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게요, 생윤 교과서가 진짜 좋더라고요. 생활과 윤리요. 거기 보면은요, 죽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루고 있고요. 뭐 내용들이 보니까 생윤이 보면은 요거 이제 가치 판단 문제에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요. 사회문화 어쨌든 간에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의사소통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사회적인 내용들이나 문화적인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틈틈이 교과서 구해가지고
좀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딜레마 상황, 그래 우선순위, 뭐 분배 정의 이런 것들 이제 딜레마 상황 줘서 하는 거 있고요. 지금 이 딜레마 상황은요,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 관련된 거 당연히 질문 좀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하는 거, 서류 기반 면접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객관화, 표준화, 구조화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죠? 여러 개의 방을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애들을 떨어뜨리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저는 솔직히 의대를 준비하는 MMI 준비를 하기 전에 본인부터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윤리적이고 내지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뭐 쓰레기도 줍고요. 네, 착하게 사는 착해야지 뽑히는 착하다?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뽑히는 게 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볼까요? 의대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보시죠. 제가 좀 여쭤볼게. 이게 심층 면접이고, 신춘 문예는 문학 아니에요? 어, 심층 깊게. 그러니까 보통보다도 더 자세히 아, 물어보는 심층. 거라서. 심층. 롤링인 감점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네, 지금 말 끊었죠, 그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성 적성을 따지는 거라서 잘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예스! 네. 예, 어떻게 문제 확인했나요? MT 가려고 하는데, 그죠? 뭐 숙소를 변경해달라, 회비를 돌려달라, 조평생 바꿔달라. 세 분 중에 딱 한 사람의 요구만 들어줄 수 있다면 누구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마음은 셋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회비 돌려줄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돌려줘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회비 돌려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돌려드릴 건가요? 왜요? 지금 이미 숙박비 다 계산 끝났는데. 아, 이미 냈어요? 네. 아, 나 이거 왜 벌써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숙소랑 얘기를 해봐야죠. 이런 사정이 있었다. 숙박비가 인당이 아니고 그냥 방수로 해서 계산한 거라서 거기서 한 명분만 빼기가 힘든데. 아, 그럼 그 한 명이 빠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한 방이에요. 네. 그럼 3명이 넓어지겠네? 네. 오히려 좋아. 그들한테 1,000원씩 더 걷는 거예요. 아. 너희들 네. 어떻게 생각해? 3명이서 넓은 방을 쓰게 됐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조금 더 걷어야 돼. 넓게 쾌적한 데서 자고 싶으면 더 내. 행수가 희생을 해서 본인 돈으로 회비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더 걷겠다. 불필요한 희생까지 만들지 않는 게 저의 조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제가 과연 그 평점이 안 좋은 데를 예약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못 본 글이 있어. 여기 완전 별로예요. 그분은 분명 다른 숙소 주인일 겁니다. 아, 모든 재밌죠, 그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아무튼 간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계속 딜레마 상황들을 계속 주죠. 딜레마 상황들을 주면서 어떻게 진짜 이 학생이 진짜 생각하는 건 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면 이제 한림대의 문제인데요. 한림대 문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한림대 문제를 왜 보여드리냐면 한림대는요 문제를요 굉장히 잘 공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MMI 이제 팁입니다. 일단은 평소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이나 인성을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죠.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논리적,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펭수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면접을. 물론 이제 중간에 말을 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의대를 고려하고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문제 본질을 파악해서 대화를 통해서 사고 과정을 이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예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사의 특성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는 거. 좋은 의사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MMI가 된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저기 의대 교수님 의대 이제 평가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쨌든 간에 MMI를 잘하는 학생들은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래요. 그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4, 50분을 계속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을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얘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막 본심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상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평소에 어른들하고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 그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많이 대화하는 친구들은 예, 일반적으로 MMI를 잘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은 좀 본인이 좋은 의사가 되려고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의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MMI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의사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좀 보면은요. 요거 명확하다? 내지는 뭐 효율적으로 잘 물어보고 대답한다. 생각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알아낸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런 게 되게 의사한테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MMI에서도 이런 능력들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면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간다. 예, 뭐 이런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하죠. 의사들은요. 예, 그래서 예,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예,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게 지금 보시면 셀프 면접 매뉴얼 요거는 강원도에서 나온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부산교육청 거하고 충북진협 거는 이거는 이제 답이 있는 예, 면접 문제, 재심 면접에 답이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기가 잘 돼 있어요. 그 뭐죠? 그 후기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들이 잘 나와 있고 요거는 충남교육청 거하고 한림대는 MMI 때문에 제가 예, 일단은 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아이고 요것도 채팅방에 그 링크 요 QR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QR도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것들 자료들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제가 항상 그 할 때 마무리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 배는 물 있는 곳까지, 사람은 믿음 있는 곳까지 나갈 수 있다.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접이라고 하는 게 막 내가 막 그저 뽑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믿고요. 그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은 본인을 믿고 준비하시면 예, 본인은 예, 더 넓은 세계로 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공유 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긴 시간 동안 면접